오피스텔 월세가 계속 늘어나나 봅니다. 뭐 마포구에 동교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은 월세가 78만 원이던 게 90만 원 올랐다라고 하고, 저기 뭡니까? 저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월세 110만 원 하던 게 130만 원 됐다 그러고, 계속 이제 속수무책으로 월세가 팍팍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야, 앞으로 주거 부담이 왕창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 중에서 이미 무리하게 연끌해서 금융노예가 된 600만 명은 이제 잡힌 물고기 신세로 허덕이면서 은행에 대출 이자 갚느라고, 원금 갚느라고 허덕이면서 할 것이고, 그렇게 무리하게 빚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리한 이제 월세를 감당하며 지내게 되는 거죠. 되게 빡빡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이제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경제적인 그 목돈, 경제적인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목돈을 확보해서 최대한 자기가 살 집만큼은 한 채는 그래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끌해서 갭투기해서 무리하게 집에 부동산에 올인해 가지고 돈을 왕창 쏟아 넣어서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 실거주 목적의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끔요. 그래야 더 이상 이제 헛돈 나가는 걸 줄일 수 있죠. 이때까지는 문재인 정부부터 해서 무리하게 전세 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탓에 대출 이자로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전세를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 복지라고 그 정책을 실행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집값 떠받들기 위해서, 집값 올리기 위한 개수작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 이제 갭 투기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되고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월세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건데, 어쩌면 이게 이전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문재인, 윤석열 정부 쭉 이어서 이러한 이제 거대한 이 사기극이지 않았나라는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사악한 거죠. 이렇게 이미 짜져 있는 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분양받게 해서 집 사게 해서 이제 연끌족 만들고, 그들 이제 무너뜨리게끔 이제 다 이제 장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저소득층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임대 시장에서 이 비싼 월세 이제 매기면서 그들을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수작질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는 점점 더 예전보다는 더 빡세질 것 같다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 험한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멀리 외곽으로 나가긴 어렵죠. 주거 비용을 쉽게 줄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를 참 살아가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주거 비용도 이렇게 더 늘어나면요, 과연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청년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하게 하고, 결혼한 뒤에 출산하게끔 하려고 온갖 이 혜택들, 저출산 대책 이런 것들을 엄청 얘기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청년들을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출산이 문제다, 청년들의 의식이 별로다, 청년들이 안 하려 한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청년들, 지금의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돈을 모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 대책들이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월세가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 월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월세가 계속 늘어나면 서민들 부담 커지고, 그 월세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대기업들이 이 월세 시장, 임대 시장으로 대거 진출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비용이, 월세 비용이 떨어질까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월세 시장이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대신 이제
이 가격 구간이나 아니면은 원하는 이제 그 컨디션이 좀 더 다양해지겠죠.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세대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그리고 분양받는 그런 이제 비율들은 대거 줄어들고 임대로 이제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대거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정책들도 또 변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대가 이제 예전보다는 점점 더 빡빡하고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건 두말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 월세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는 비용 부담이, 생활비가 더 이제 늘어난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걱정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자녀를 두는 이제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아이들 세대가 성인이 되고 또 살아갈 때는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 걱정이 됩니다. 또 당장 제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이제 젊은 동료들, 젊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주거 부담이 커져서 빡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되게 안 좋죠. 어떤 이들은 월세가 늘어난다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 사서 월세 장사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돈을 더 벌면 또 누군가는 그로 인한 이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일 텐데, 이게 누군가는 선이고 누군가는 악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더 보는 좀 씁쓸한 세상이 되어가는 건가라는 그런 이 오지랖 넓은 이 걱정도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이 좀 무탈했으면 좋겠고 나아졌으면 좋겠고 별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들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 생활고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가 좀 더 좋아져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좀 많아지고 물가도 좀 조정돼서 안정돼서 씀씀이도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최소한 2029년까지 5, 6, 7, 8, 9죠. 대략 한 5년가량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정확하게 왜 5년이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추정하건대 앞으로 대략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 그 이유대로 또 생각해야겠죠. 확실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앞으로 저성장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 시대를 들어서 우리는 되게 궁지로 많이 몰린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존해야 되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느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좀 유지해야 될지, 이 우리 가정 내 생활비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